이론적으로는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그런 쪽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열어요. 현실에 문 안 닫아요. 이정에 가도요. 왜요? 혹시나 싶으니까. 혹시 축제하면 손님이 또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좀 목돈이 좀 만져지지 않을까? 역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열어놔요.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1,500원짜리 커피숍이 커피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거의요. 열어두죠. 적자가 나도. 자, 더 내려갔어요. 그럼 이 점은 가능할까? 예를 들어 1,000원. 1,000원은 팔면 열면요. 이 재료비도 못 건져요.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되는데 한 1,800원이 필요한데 그 돈 받아가지고는 1,000원 딱 받아가지고는 재료비 반값도 못 건져요. 열면요. 재료비 반값에다가 임대료에다가 고정비에다가 15만 원 손해가 난다고요. 문 닫으면요. 10만 원만 손해 나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자라도 이건요. 빨리 문 닫아야죠. 문 열면 열수록 손해 나는 거예요. 이런 건 빨리 문 닫고 빨리 파산해버리고 말아야죠. 그 파산점은 여기가 파산하는 곳이라고요. 요까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0원짜리는 이건요. 이건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이건 문 닫는 거죠. 그래서 한양대 근처에는 1,000원짜리 커피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왜? 빨리 문 닫아버렸으니까. 안 닫고 이렇게 멍청하게 있으면요. 그거 쫓아가서 너 죽고 싶냐? 빨리 닫으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닫으니까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공급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기업이 아까 같이 옛날에도 적자고 지금도 적자고 앞으로도 적자고 그러면 이걸 적자라도 그냥 무조건 열어둬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적자더라도 너무 많이 적자 나면 그럼 빨리 문 닫아라 그래야죠. 어떤 때는요. 그거 카운셀링 어떻게 하느냐? 그건 딱 그렇게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철도 막 기차라고 하죠. 그래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적자 옛날에도 적자 났다고 지금도 적자 나고 앞으로도 적자 난다고 계속 적자네. 예. 그래 적자야. 자, 그럼 그 적자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사람은 탈 거 아니야. 수입은 있을 거 아니야. 예, 수입이요. 그 수입 갖고 이 가변비, 소위 말해서 뭐 인건비 아니면 이 전기요금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밀리고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가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꼬박꼬박 주는데 임대료는 다 못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열어놔라고 해야죠. 근데 월급도 못 줘요. 저번 달은요 월급을 좀 모자라 가지고 제가요 현금 서비스 내 가지고 딱 그 월급 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월급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문 닫아. 빨리 파산시켜버려. 빨리 야반도주를 하든지 말든지 끝을 내 해가지고 그래야죠. 즉 수입이 가변비용만큼 재료비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빨리 문 닫으라고요. 그 재료비만큼 더 이상 벌잖아요. 그러면 버티라고. 문 닫지 말라고. 닫으면 더 손해니까. 그렇게 카운셀링이죠. 여기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 여기서부터 공급을 한다고요. 여기 문 못 닫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급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선 타서 가격이 올라가는 데를 이렇게 공급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선, 요게 바로 공급 곡선이라고요. 자, 요걸
요걸 그대로. 요렇게 된 것을, 요걸 고스란히 끌고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요렇게. 이게 뭐라고요? 공급곡선이라고요. 공급곡선인데, 공급곡선이 왜 그러냐면, 이거 2,000원일 때, 이거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건 공급곡선이죠. 한계비용 곡선이죠. 그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한계비용 곡선의 일부가 공급곡선이라고요. 그 공급곡선인데, 2,000원일 때는 이만큼 공급하고요. 여기 4,000원 받으면요. 4,000원이면 이만큼 150잔을 공급한다고요. 4,000원일 때 150잔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0잔보다 더 많이 공급하면 200잔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전이에요. 그죠? 150잔만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 또 공급을 안 한다든가 한 뭐 50잔만 공급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000원일 때. 그러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죠. 손해나요. 얼마큼 공급해야 되느냐? 4,000원일 때는 반드시 150잔만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윤, 즉 이 점이 뭐냐면 이윤 극대화점이에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딱 요만큼 공급을 한다고요. 5,000원일 때는요. 5,000원일 때 얼마큼 공급해야 됩니까? 요만큼 공급을 하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집니다라는 거예요. 이윤 극대화점이죠. 공급곡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요 가격대별로 6,000원일 때 이윤 극대화점, 5,000원일 때 이윤 극대화점, 4,000원일 때 이윤 극대화점, 요건 4,500원일 때 이윤 극대화점. 이윤 극대화점만 연결해 놓은 거죠. 여기 3,000원 할 때는요. 이윤 극대화점. 3,000원일 때 이만큼 공급하면 이윤 극대화점. 이윤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예요? 제로. 더 많이 생산하면 적자. 더 적게 생산하면 적자. 이윤이 가장 많은 점이 요 점이라고 해요. 그때 이윤은 얼마냐면 본전. 이윤 극대화점이죠. 그럼 요 점은 뭐냐? 2,000원이죠. 2,000원. 그죠? 더 많이 팔면 손실이 더 많이 나요. 적게 해도 손실이 더 많이 나요. 이 점은요. 손실이 나요. 고정비만큼 나는데 그래도 그게 가장 이윤 극대화점이라고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의미는 뭘 갖고 있냐면 이윤 극대화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쫙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이 점은 이게 공급곡선이라고요. 공급곡선의 의미는 이윤 가격을 몰라서 그렇지 이 가격대별로의 이윤 극대화점들만 연결하는 선이 공급곡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급곡선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한계비용 곡선의 일부란 말이에요. 한계비용 곡선이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똑 잘라가지고 요 끝이 어디예요?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 그걸 딱 떼가지고 여기다 딱 넣었다고요. 그런 문제는 안 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AQ의 3승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Q 플러스 D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공급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공급곡선을 구한다 하면 이거 갖고 공급곡선을 어떻게 구합니까? 공급곡선이 뭐예요? 한계비용 곡선이에요. 한계비용 곡선이 공급곡선이라고요. 그 한계비용 곡선 이거 미분 딱 하면 한계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3AQ의 제곱 플러스 2BQ 플러스 C 이게 뭐예요? 이게 한계비용선 이게 공급곡선이라고요. 근데 그냥 이대로 딱 써놓으면요. 한계비용 곡선이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다 나타나 버린다고요. 그 중에서 여기는 아니죠. 그죠? 여기는 아니고라고 해야 되잖아요. 요 점이 뭐냐면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단서를 하나 붙여놔야죠. 이게 공급곡선이 되려면.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한계비용 곡선이죠. 한계비용 곡선이니까 단서를 붙여놔야죠.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 이게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보다는 Q하고 비교해서 여기 한계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이잖아요.
최저점 이거보다 Q하고 비교해서 Q가 좀 커야죠. 크거나 같거나 하면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으면 그러면 드디어 공급곡선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한계비용 곡선이죠. 그래서 공급곡선은 보다시피 원래 한계비용 곡선에서 일부지요. 그러니까 한계비 이렇게 하면 U자가 나올 테니 U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거기 단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한계비용 곡선이 아니라 이게 공급곡선이라고요. 아니 근데 가변비용의 최저점 이 수학적으로 다 표현하는데 이게 최저점 이거 수학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최저점이긴 최저점인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면 금방 계산돼요.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 가변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평균 가변비용이라는 것은 가변비용에서 수량을 이렇게 나눈 게 평균 가변비용이죠. 이게 가변비용이고 이게 고정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을 Q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평균 가변비용은 Q로 나누면 AQ의 제곱이고요. BQ에다가 그 다음에 C 여기다 Q 하나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요. 그럼 평균 가변비용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최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제로예요. 여기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되고 요 점은요. 제로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평균 가변비용의 기울기가 뭐예요? 평균 가변비용의 기울기 미분한다 그런 얘기예요. 변화율을 구한다는 거죠. 이게 제로라고요. 평균 가변비용의 미분을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평균 가변비용이라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여기 보면 EAQ 플러스 B 이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제로라고요. 제로라고요. 그래서 Q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만약에 A가 만약에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 수치가 탁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게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다 말이에요. 만약에 B가 만약에 1이고 그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만약에 4다. 그러면 이 답은 뭐냐면 2분의 4, 2라는 수치가 나오죠. 여기 Q가 2개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답 금방 내요.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 그래서 이거 Q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A분의 B, Q 하고 해서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으면요. 그러면 훌륭한 공급곡선이죠. 이거보다는 훨씬 세련됐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예요? 그거 평균 가변비용의 최저점을 계산해 놓은 거죠. 아니 공급곡선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급곡선이라면 공급곡선은 저번에 보니까 공급곡선은 Q분의 S 이거는 뭐 3P 플러스 뭐 100 이렇단다. 어떻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1, 2, 3, 4다 그렇게 하면 이게 각 1이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3에 이거 뭐 이게 만약에 10이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3Q의 제곱 플러스 2Q 플러스 100 단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2A분의 B분의 이게 무슨 공급곡선이에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가격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이거하고 이게 가격하고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가격하고 지금 공급곡선 여기 아까 한계비용에 해당하는 3A의 Q의 제곱 플러스 2BQ 플러스 C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Q분의 P 이런 형태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가니까 뭐 루트 이렇게 써야겠지요. 그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런 형태로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지수 형태로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란 말이에요. 원래.
원래는 이렇게 곡선인데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됐다고 봐. 그렇게 본 거죠. 곡선이 이렇게 해서 유도해가지고 딱 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원론 상황에서 이것까지 다 유도하라 그렇게 하면 그건 좀 무리지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공급곡선은 그냥 한계비용 곡선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곡선이죠. 자, 공급곡선이 지금 현재 저에 대한 공급곡선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3p 플러스 만약에 100이라고요. 사실 엄밀하게 하면 뭐 루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서울에 커피숍이 몇 개나 있습니까? 1000개가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601번째지요. 그죠? 지금 제가 이게 만약에 성동구에 커피숍이 만약에 여기 제가 1호점이고 제가 2호점이고 3호점이 있을 때 3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때 만약 이거는 2p 플러스 만식에 200, 이것은 p 플러스 만식에 500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성동구의 공급 함수는 이런 것을 공급 수평 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Q1, Q2, Q3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더하라 했으니까 그 잔소리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다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3P, 2P, 1P 다 더하면 6P 플러스 100, 200, 500 해가지고 800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제? 두 번째 시간에. 공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함수를 끄집어냅니다. 라는 거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요. 지금 저의 공급 함수는 지금 이래요. 3p 플러스 100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울의 공급 함수를 알고 싶어요. 서울은 몇 개나 있는데 1000개가 있대요. 그러면 1000개의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00개에 대한 공급 함수, 지금 서울에 대한 공급 함수를 알고 싶어요. 서울에 대한 공급 함수 1000개인데 1000개는 어떻게 하냐? 다 더하라 이거죠. i는 1서부터 1000까지 다 더하라. 여기에 공급 함수, 여기 공급 함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si 이렇게 하죠. 이게 공급 함수가 이런 거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 2, 3, 4 이것을 갖다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더하라라고 더하라는 표시잖아요. 시그마. 그죠? 다. 그래가지고 딱 더하면 큰 공급곡선이 나오겠죠. 여기 1000개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000개가 있는 것을 갖다 이걸 다 더하면 이만한 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굉장히 큰, 이렇게 큰 공급함수, 서울의 공급함수죠. 그죠? 이 공급함수가 뭐냐면 이 공급함수가 요 공급함수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렇죠. 이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는 이게 뭐냐면 공급에 1000개 기업이 움직여지는 거죠. 저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기에 공급함수가, 저의 공급함수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 대회에 1000개가 막 이렇게 있죠. 이걸 쫙 더해가지고 다 하면 이렇게 큰 공급함수가 나오는데, 이 공급함수가 이 공급함수라고요. 이게 i는 1서부터 1000까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급함수, 이 공급함수라고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게 이거라고요.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고요. 그럼 제가 공급하잖아요. 공급하면 저는 여기에 지금 10만 잔을 여기다 공급을 하죠. 10만 잔 중에서 저는 150잔을 공급을 했어요. 4,000원일 때요. 150잔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전 이 속에 1000개 중에 한 개예요. 1000개 중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마크 했는데 요거 150잔이죠? 10만 잔에서 150잔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어떤 기업은요. 저는 200잔 만들었는데 그건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겠죠. 3호점은요. 100잔 만드는 거 있죠. 이윤 극대화한 거.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큰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공급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공급량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개 기업 중에 저는 1개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개 기업들은 그거 어떻게 움직이냐? 전부 다 이윤 극대화를 노리면서 하고 있다고요. 이윤 극대화를 다 노리고 있으니까 이 이윤 극대화가 결국은 뭐냐면 이윤 극대화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이윤 극대화된 그 선이 공급곡선인데 그 이윤 극대화된 그 1000개를 다 모으면 이 선은 뭐가 되느냐? 1000개가 다 합계해서 합계한 선이죠. 다 1000개의 기업들이 다 이윤 극대화한 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윤 극대화의 점이에요. 공급들 1000개 기업들의 모든 극대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저는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00원 이하는 못 파니까 저는 한양대는 여기 공급 함수가 여기밖에 없죠. 어떤 거는 1,000원씩 파는 데도 있다고요. 왜? 거기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합하니까 선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즉 공급 함수 여기에는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중에 생산한 공급량 중에서 1000명 중에 내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다란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건 별개의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림은 표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부품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 중에서 이건 커다랗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경쟁 원리는 이렇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협상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요 공급이 만약에 1000명 있다. 1000명은 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렇게 움직여요. 요 안에 딱 움직이죠. 그게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가지고 착 맞물려 가지고 딱 이동되게끔 돼 있죠. 꼭 어떤 원리냐면 우주의 원리하고 비슷하죠. 우주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쭉 이렇게 있죠.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간다고요. 막 지멋대로 가는 것 같죠. 천만에 이게 이런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 이런 방향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이게 지 멋대로 가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막 충돌되고 그러면 다 되게요. 수많은 별들이 굉장히 움직이는데도 하나도 충돌되는 데 없이 그냥 쫙 움직이잖아요. 태양계만 그렇고요. 은하계는요. 은하계는 이런 태양계가 몇 개씩이나 있죠. 안드로메다 성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게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우주예요. 우주에 보면 어떤 무질서한 것 같죠. 나름대로 질서를 쫙 갖추면서 간다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말이죠. 어떤 한 룰을 갖다 계속 지키면서 간다고요. 그리고 서로 박자가 태양계라 그래서 태양계 하면 태양 하나만 저만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러면 이런 놈, 그다음 지구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죠. 지구 옆에는요, 달이라는 것이 또 지구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태양을 또 이렇게 빙글빙글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다 어울려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우주란 말이에요. 수요 공급 원리도 이런 거예요. 너무 과대하게 설명했나요? 큰 게 이렇게 딱 움직여지는데 이 안에는요,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윤의 극대화점이에요. 극대화점이고요. 이게 1000개 기업이죠. 10,000개 기업이 있죠. 10,000개 기업이 그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윤 극대화하면서 여기서 꼬물꼬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럼 옆에서 이 그림으로 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내부에 숨어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경제 원리로 쫙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가고 있는 거죠. 완전 경쟁에 대한 균형 원리예요.